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 뭐 이런 거를 제가 세 가지 스타일을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요거를 활용한 그 모델링 했던 실제 그 예전에 제가 뭐 책이나 영상으로 뭐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응용을 했는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 앞에 그 마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잠깐 이게 블루투스입니다. 그 블루투스 이제 헤드셋인데, 자, 요거를 이제 빼면은 자, 요 물체는 요 두 번째랑 같은 네트워크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클 형태가 있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4개의 컵으로 이렇게 막아서 요거를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분홍색 같은 경우는 자,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이쪽에서 바라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서클 형태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또 여기도 닫혀진 또 서클 형태가 들어가 있는 다음에 여기를 또 이어주는 커브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 중간에다가 또 이렇게 커브를 넣어서 어떤 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커브가 면이 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면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컬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잘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거랑 같은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서클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요 끝에 이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그릴 때는 점을 찍기보다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스플릿으로 얘를 2개의 커브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클을 그려서 여기를 또 이렇게 가운데에 커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미러를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면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섹션 커브를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그러면 면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자, 얘네들을 다 숨겨줄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양한 또 스타일의 네트워크를 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4가지 형태를 이제 카피를 했는데, 물론 형태는 같지만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4가지의 스타일로 또 4가지는 싸가지인데, 그쵸? 네, 4가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면은 처음에 서클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 요 가운데를 이어서 이렇게 약간 땅콩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요거 잠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는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쿼드 스냅으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스플릿으로 잘라주고요. 그럼 여기 이제 2개를 이렇게 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주려면은 그 커브 툴에 가보면 여기에 퀵 커브 블렌드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여기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 왼쪽 어제스트블 커브 블렌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끝에 여기 보면 그 셀렉트 커브 투 블렌드라고 나오잖아요. 요때 여기 끝쪽에 그냥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예,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더 R을 많이 주려면은 더 멀리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예,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예, 이렇게 주시면은 예,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이거를 이제 측면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아크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탠다드 와서 자, 아크 툴바를 이렇게 꺼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미드 스냅을 이렇게 켭니다. 뭐 쿼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쿼드와 쿼드로 또는 미드로 잡아서 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은 라이트 뷰로 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라이트 뷰로 가서 적당하게 높이 잡아주고 또 다시 미드나 쿼드로 이렇게 잡아서 예, 중간에 여기를 예,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복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자, 요거는 이제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야기 해드렸던 거랑 이제 흡사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위쪽에 이제 점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4개의 커브를 이렇게 예, 만들어 줬잖아요. 요게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인터섹션이 되겠죠.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냅에 인터섹션을 이제 켜놓은 다음에 여기 싱글 포인트 예, 그럼 여기다가 예,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 두 개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스플릿을 사용해서 요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구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지금 바탕 이제 그리드가 보이는데 펑션 키 F7을 눌러서 잠시 그리드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를 또 요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랑 이제 다르게 또 다른 스타일 또 해볼 건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닫혀진 커브를 또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을 사용해서 요 빨강색을 선택을 합니다. 커팅 오브젝트라는 명령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 스플릿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검정색 커브를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커팅 빨강색 선택 또 엔터. 자,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잘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커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트워크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만 면의 흐름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모여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또 다른 물체를 뭐 결합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탄젠트가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의 어떤 결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또 다른 물체를 결합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뭔가 구멍을 내서 또 다른 어떤 물체를 결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어떤 면의 흐름을 좀 달리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 응용할 때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F10을 눌렀을 때
이렇게 포인트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와서 이번에는 아까는 요 빨강색 커브를 활용해서 이 색상 바꾸는 방법은 여기 디스플레이 컬러에서 제가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는 다시 돌아가서 요 빨강색 커브를 가지고 얘를 잘랐잖아요. 이번에는 자, 요 파랑색으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요 땅콩 모양의 커브를 잡고 스플릿, 자, 파랑색 커브를 선택, 엔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 잡고, 자, 또 다시 네트워크, 자, 오케이 해주면은 또 면의 흐름이 또 이렇게 또 바뀌어요. 또 F10을 눌러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리빌드 이런 거를 또 활용해서 또 면의 흐름을 이렇게 또 달리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면의 어떤 각져 있는 것들을 좀 풀어지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예, 느슨하게 한 거죠. 약간 루즈하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번에는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를 또 다른 스타일로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탑뷰로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관통하는 그 커팅 플레인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여기 보면은 커팅 플레인이 있죠. 예, 커팅 플레인은 평면 형태의 이런 물체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커팅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물체를 이제 자를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교차되는 지점에 뭐 커브를 자른다거나 이렇게 서피스를 자를 때 요거를 이제 많이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실린더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커팅 플레인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얘를 관통하는 이런 식으로 커팅 플레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물체가 다 잘라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게 바로 커팅 플레인의 이제 목적인데, 이렇게 잘라내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을 찾을 때도 이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미러를 하겠죠. 그래서 미러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살 밀어라. 넘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커브랑 요거를 이렇게 다 잡아주고 나서 여기 스탠다드 탭을 눌러주면은 프로젝트 툴바에 가보면 또 여기에 인터섹션이 있거든요. 자, 오브젝트 인터섹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팅 플레인이 또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물체를 자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커브를 또 잡고 스플릿을 사용해서 얘를 선택 엔터 칩니다. 예,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잘려질 그 커브나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을 실행한 다음에 바로 커팅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컬러를 뭐 연두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도 얘가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플립.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또 네 가지의 또 추가로 네트워크에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아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저는 약간 땅콩 모양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이 커브가 이렇게 땅콩 모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예.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커브를 이렇게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물체를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또 그 상황에 맞게 네트워크 커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의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실히 익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모델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뭐 다른 뭐 투레일도 있고 뭐 원레일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또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번 기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네트워크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